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3층에 72세 김영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이었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습관이 그대로였죠.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한 적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은행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동생이랑 같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요. 영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같이 오는 건 명절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준호가 나란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죠.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병원? 나 멀쩡한데 왜? 지난번에 전화하셨잖아요. 갑자기 아빠 이름이 생각 안 난다고. 영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한 기억이 없었어요. 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데로. 요양원?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고 요양원 가시면 전문가들이 케어해 주니까 훨씬 안전해요.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미 상담 예약도 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아들들은 1시간 정도 더 설득했지만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늙었나?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은 평생 일기를 썼던 사람이었죠. 영자 할머니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먼저 가도 꼭 기억해. 통장은 하나 더 있어. 너만 알아야 해. 영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통장이 하나 더 있다고?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어요. 어디 있는 거지? 영자 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신발장, 부엌 서랍 모든 곳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자주 앉아있던 책상이 떠올랐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 뒤편 테이프로 붙여진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자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잔액란에 적힌 숫자 2억 3천만 원. 영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늘 빠듯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영자 할머니는 통장 뒷면을 봤습니다. 거래 내역이 몇 줄 적혀 있었어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매달 조금씩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영자야, 이 돈은 우리 아이들 몰래 모은 거야. 너 혼자 쓸 수 있게. 아이들한테는 주지 마. 내가 행복하게 써.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아이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했을까? 며칠 후 영자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건네자 은행 직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손님, 이 계좌 명의가 고인이신데요. 상속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 네, 가족분들 다 모이셔서 서류 작업하셔야 해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 이름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분명 돈을 나눠 가지자고 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아이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했을까? 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전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오늘 민수가 돈 빌려달라고 했다. 사업 망했다며. 또 갚지 않을 게 뻔하다. 영자는 모른다. 나만 알고 있어야지. 영자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준호가 또 돈 달라고 한다. 이번엔 카드 빚이라며. 영자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영자 할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줬고 단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돈만큼은 아내를 위해 숨겨뒀던 겁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밉지는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웠죠.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상담 날짜 잡혔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같이 가요. 민수야. 네. 너 돈 필요하니?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아들들과 함께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식사도 나오고 건강 체크도 매일 하고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민수가 상담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250만 원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50? 그렇게 비싸요? 좋은 시설은 다 이 정도예요. 민수는 동생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영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돈이 없었어요.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만 정작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비용은 엄마가 좀 부담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집에서 살 거야. 엄마, 너희가 돈 없는 거 알아. 무리하지 마. 민수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영자야, 미안해. 나는 평생 내게 많은 걸 못해줬어.
하지만 이 돈만큼은 꼭 너를 위해 써.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 이제 너 차례야.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시작했죠. 법적으로 복잡했지만 변호사는 방법을 찾아줬어요. 2주 후 통장이 영자 할머니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는 아들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통장을 올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두 아들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2억 3천? 아버지가 이런 돈을? 그래. 평생 모은 거야.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우리 셋이서 나눠야죠? 아니. 네.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너희 줄 생각으로 모은 돈이 아니야. 준호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돈이면 상속 대상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너희 아버지 뜻은 달랐어. 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수첩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읽어봐. 두 아들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적어둔 문장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민수가 돈을 빌려간 기록, 준호가 카드빚을 떠안긴 기록, 그리고 한 번도 갚지 않았던 수많은 약속들.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건 너희 아버지는 평생 너희한테 돈을 빌려줬어. 단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돈만큼은 나한테 남긴 거야.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요양원 안 갈 거고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너희가 날 걱정한다면 가끔 얼굴이나 보러 와. 민수와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아. 다 알아. 앞으로 자주 올게요. 진짜로. 그래. 기다릴게.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트에 다녀와 반찬을 채워놨습니다. 준호도 다음날 찾아왔어요. 역시 눈물을 보였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철 좀 들게요. 영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돈으로 집을 수리했어요. 낡은 벽지를 바꾸고 보일러도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죠.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아들들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매주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얼굴을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준호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가 차렸어요. 두 아들은 직접 요리를 해서 상을 차렸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 돈 얼마나 쓰셨어요?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 돈 다 쓰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평생 고마웠어.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당신이 제일 사랑스러웠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도 함께 왔죠. 어느 날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이 집이 좋아. 왜요? 여기 할아버지 냄새가 나거든. 손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구나. 남편이 남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생의 사랑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덕분에 영자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면서 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선물 잘 쓸게요. 그리고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